거기 누구 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해는 이미 저물었고 사방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마흔 즈음의 여자 박술래가 굽은 등을 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남편이 남긴 빚더미에 눌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오늘 캔 산나물 몇 바구니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술래는 숲을 넘어 옹달샘 근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조심스레 다가갔고 이윽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뭇잎처럼 앙상하게 마른 아이 하나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때 묻은 잠옷, 슬리퍼 차림, 하얀 살결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 아이 태호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강덕수 회장의 손주였어요. 강 회장의 재혼 피로연 날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인 자리.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두가 웃고 있었죠. 새할머니 오미란도 웃고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 완벽한 미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는 독사 같아! 나쁜 사람이야! 거실이 얼어붙었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귀여운 아이의 투정이라고 생각했겠죠. 오미란만 빼고 그녀의 미소가 딱 1초 동안 굳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 술자리에 회장과 가족들이 있는 틈을 타 오미라는 자고 있는 태호를 안아들었습니다. 한밤중 헤드라이트만 겨우 길을 비추며 강원도 산길을 향했어요. 그날 밤 산속에서 태호는 밤새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이틀째도, 사흘째도 술래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파출소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이의 잠꼬대였습니다. 술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단칸방에 된장찌개 하나가 올라왔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마른 뺨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술래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얼굴에 따뜻한 햇볕만 있어요. 빚에 쪼들려 평생 죄인처럼 살던 여자 술래는 그 한마디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선함을 먼저 알아봐줬거든요. 그날 밤 술래는 태호의 손을 잡으며 신고는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산골 소년이 된 태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관상 천재였습니다.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다 읽어냈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그 눈이 세상을 바꾸게 되리라는 걸 태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흙먼지를 날리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도 무료로 듣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마흔 중반,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마을 사람 서너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런 차가 올 동네가 아니었죠. 남자는 주위를 한번 훑더니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관상 잘 본다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노인이 입을 다물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세 번째 집에서 겨우 답이 나왔죠. 태호, 저기 산 밑 술래네 사는 아인데 뭐 때문에요? 남자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넸습니다. 술래는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있었죠.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구두 소리였습니다. 이 흘길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 되십니까? 순례가 호미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한그룹 비서실 정도현. 순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한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자산 3조 원 회장 강덕수. 여기까지 왜? 순례는 내색하지 않았죠. 무슨 일이세요? 정도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분. 이 마을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례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내 이야기예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문제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년이 텃밭 옆 흙길을 걸어오고 있었죠.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태호였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 정도현이 돌아섰고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3초, 태호가 먼저 눈을 거둔 후 순례 곁으로 와서 섰죠. 정도현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순례가 태호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애예요. 볼일 없으면 가시오. 정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호를 보고 있었고 태호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담담하게. 지금 두 사람 섬기고 있네요. 정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 사람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보 넘기고 있어요. 정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태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례 뒤로 들어가 버렸죠. 순례가 정도현을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아이가 이런 걸 본 게.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도현은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분께 먼저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순례는 몰랐습니다. 태호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불을 끈 채로 조용히.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호 방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부엌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들이켰어요. 7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의 과거를 캐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아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6살이었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순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한그룹 비서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었습니다. 큰 회사 사람이 왜 이상골까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가 나왔어요. 엄마 자야죠. 엄마. 태호가 순례를 그렇게 부른 건 4년쯤 됐습니다. 처음엔 아줌마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순례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응. 곧 잘게. 태호가 부엌불을 꺼준 후 방으로 들어갔죠. 순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 어디서 온 아이일까? 7년 전 그날. 잠옷 차림으로 산속에 혼자 있던 아이. 사흘을 굶었던 아이. 누가 버린 걸까? 왜 버린 걸까? 순례는 그 질문을 7년 동안 꾹 눌러왔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태호를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 이름도 없었습니다. 술래가 뜯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다칩니다. 술래의 손이 멈추고 종이를 다시 봤어요. 글씨체는 반듯했습니다. 위협처럼 썼지만 어딘가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쓴 걸까? 어젯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검은 차가 생각났어요. 술래는 봉투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학교 쪽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호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술래가 골목을 나섰습니다. 태호는 아직 보였습니다. 교복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태호야.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술래가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면 곧장 와. 딴 데 가지 말고. 태호가 술래의 얼굴을 잠깐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태호는 더 묻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죠. 술래는 태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다칩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위협문은 보통 이렇게 쓰지 않는 법이죠. 삐뚤거나 눌러 쓰거나.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위협이 아니라 걱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술래는 마루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아이의 과거를 캐지 않았습니다. 몰라도 됐거든요. 내 아이면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군가 먼저 손을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태호가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물을 마셨죠. 술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어제 그 사람 말이야. 두 사람 섬기고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안 거야? 태호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보여요. 보여? 눈이요. 눈이 두 군데를 보고 있어요. 한 곳만 보는 사람은 눈이 그렇게 안 흔들려요. 술래가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태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겁먹은 사람이에요. 술래는 봉투를 꺼내 태호 앞에 놓았습니다. 태호가 종이를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왔어요? 오늘 아침. 대문 앞에 있었어. 태호가 종이를 다시 접어 술래에게 돌려줬어요. 엄마, 나 때문에 무서워요? 술래가 픽 웃었습니다. 무섭긴. 근데 걱정은 되지. 태호가 술래를 봤습니다. 그 조용한 눈으로. 걱정 마요. 나쁜 일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 엄마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술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건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였습니다. 위협이라면 집안에 던져 넣으면 됐을 겁니다. 굳이 대문 앞에, 누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마치 보라고 놔둔 것처럼. 누가 우릴 보호하려는 걸까? 술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우릴 내보내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죠. 50대 초반, 검은 정장, 선글라스,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집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술래가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이 어떤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애는 안 돼요. 그때 차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선글라스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목소리였습니다. 박순례 씨, 오래 키우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순례가 차 쪽을 봤습니다. 누구시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강한그룹 부회장입니다. 오미란이라고 해요. 순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란. 태호가 그 이름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순례는 기억했습니다. 7년 전 그 잠옷 차림의 아이가 산속 옹달샘 옆에 쓰러져 있던 날,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오미란 할머니가 데려다 놨어. 그 한마디를 순례는 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습니다. 순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부회장이 이런 상골까지 무슨 일이요? 오미란이 웃었습니다. 그 아이 능력이 남다르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회장님도 관심이 많으세요.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우리 애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오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팔다니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눈이 웃고 있지 않아요. 태호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대문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미란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계산하고 있어요. 우릴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미란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영리한 아이네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먼지만 남았습니다. 순례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안 갔어? 뒤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들었어요. 순례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여자 알아? 태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모르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태호가 대문 너머 멀어지는 차를 봤습니다. 저 여자 얼굴 예전에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순례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얼굴. 7년 전 아이가 잠결에 내뱉었던 이름. 미란 할머니. 오미란. 순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여자가 버린 아이라는 걸 지금 막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 걸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차도 달랐습니다. 정도연이 타고 온 검은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번호판도 평범했습니다. 내린 사람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아저씨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남자가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순례 씨 계십니까? 순례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 대신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강덕수? 순례가 쪽지를 받다가 남자를 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쓴 거요? 예. 왜 비서가 아니고 당신이 왔소? 남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비서한테 알리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순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비서한테 알리기 싫다. 정도현.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태호를 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란 건지, 슬픈 건지,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래 기다렸네요. 남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기다렸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됐어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남자가 술래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맞습니다. 술래가 태호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가는 건지 말해줘야 생각이라도 해보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회장님 별장입니다. 비서실 모르게 오셨으면 합니다. 왜요? 남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주변이 지금 안전하지 않아서요. 술래는 그날 밤 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술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가고 싶어?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요? 나야 무섭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태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쪽 짓 쓴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술래가 태호를 봤습니다. 왜?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아는 얼굴일 것 같아요. 술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태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아는 얼굴. 이 아이가 아는 얼굴이 강덕수 회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봉고차가 다시 왔습니다. 술래와 태호가 탔습니다. 차는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 반쯤 달렸습니다. 홍천 별장 마당이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장작 냄새, 봄이 오기 전 차가운 공기였죠. 강덕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72세,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있었고요. 체형은 단단했지만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오래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죠. 봉고차에서 술래가 먼저 내렸습니다. 강덕수가 술래를 받고 그때 태호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덕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숨도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장작 냄새였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인데 기억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민준이. 술래가 강덕수를 봤습니다. 노인은 태호만 보고 있었고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강덕수를 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봤죠.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고요. 알아보는 눈.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 아세요? 강덕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호 앞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태호 얼굴 옆에 가져갔다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귀, 왼쪽 귀 아래 작은 점이 있느냐? 태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손을 들어 왼쪽 귀 아래를 짚었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한꺼번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그 점.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직접 봤어. 병원에서 내가 태어난 날. 태호가 굳었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태호냐? 예. 원래 이름은 강태호야. 강한그룹 강씨. 내 손자야. 태호가 강덕수를 받고 강덕수가 태호를 받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노인이 찾았습니다. 찾다가 포기했고 포기하고 나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강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당 바닥에 태호야, 목이 막혔죠. 미안하다. 한 번, 미안하다. 두 번, 세 번째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태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걸 봤습니다.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 우는 건. 일어나세요. 강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얼굴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버려졌잖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강덕수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꽉 쥐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술래는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 막혔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가 내 아빠 엄마 이야기 해줘야 할 것 같아. 태호가 굳었습니다. 아빠 엄마요? 응. 살아있어요? 강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아야 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덕수가 마루 쪽으로 걸었습니다. 들어와라. 앉아서 얘기하자. 마루에 셋이 앉았습니다. 강덕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죠. 7년 전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내 아버지 민준이가 미쳤어. 미쳤다는 게 찾아다녔어. 매일 밤낮 없이. 경찰도 소용없었고 사설탐정도 소용없었어. 반년을 찾아다니다가 강덕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쓰러졌어.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야.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오미란이 그때 앞장서서 좋은 병원 알아봐줬어. 고마웠지. 그때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 병원이 어딘지 알아요? 경기도 외곽이야. 몇 번 면회를 갔는데 갈수록 민준이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면회가 오히려 자극이 된다고. 당분간 오지 말라고. 강덕수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게 3년 전이야. 그 뒤로 못 갔어. 엄마는요? 내 어머니는. 강덕수가 멈췄습니다. 민준이보다 먼저 쓰러졌어. 내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그 병원에 같이 있어. 태호가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가 태호 손을 잡았고 태호가 술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그 병원. 진짜 치료받는 곳이에요? 오미란 씨가 알아봐준 병원이잖아요. 저를 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빠 엄마를 진짜 치료하려고 거기 보냈을까요? 마루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강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강덕수가 일어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경기도 하남 강산의료원 확인해. 강민준. 강민준 아내. 입원 상태 지금 어떤지. 담당 의사가 누군지. 오미란 쪽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를 받습니다. 태호가 강덕수를 받고요. 찾아올게. 반드시. 태호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위험할 수 있어. 할아버지. 저 거기 가서 아빠 엄마 얼굴 봐야 해요. 왜? 제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진짜 아픈 건지, 아프게 만들어진 건지. 강덕수가 오래 태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틀 뒤였습니다. 경기도 하남. 강산의료원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병원이었죠. 담장이 높았고 CCTV가 많았으며 면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강덕수가 보낸 변호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법원 명령서를 들고요. 환자 상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이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고요.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30분 뒤 강덕수와 태호가 들어갔습니다. 술래도 함께였죠. 흰벽,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복도 끝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눈이 흐릿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고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태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천천히 초점을 찾았고요. 태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 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 같았죠. 태호가 걸었습니다. 침대 앞까지 갔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관상이었습니다. 태호는 봤습니다. 이 사람 얼굴에 병이 없었습니다. 약으로 눌러진 사람의 얼굴이었죠. 눈 아래 근육이 약해져 있었고 표정 근육이 느렸습니다. 오래 항정신성 약을 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본래 얼굴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의 얼굴이.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태호야. 이름을 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죠. 강덕수가 문 앞에 서서 아들과 손자가 안고 있는 걸 봤습니다. 72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술래가 옆에서 팔을 잡았죠. 강덕수가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덕수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7년이 걸렸는지. 복도 끝 다른 방에 태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함구 중이라 했고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눈이 창밖을 향해 있었고요.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여자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들어갔습니다. 여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자의 눈 아래에서 올려다봤죠. 여자가 눈을 내려서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예요. 여자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올라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양쪽 뺨을 감쌌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태호야. 7년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술래가 들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술래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아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걸. 기꺼이. 강한그룹 서울 본사였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오미란의 차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미란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 작은 회의실. 안에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사회 멤버, 한 명은 외부 투자자. 오미란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그 아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사 남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회장이 불렀습니까? 직접 데려왔어요. 어제 홍천 별장에서 만난 모양이에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미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위험하죠.
그 아이 눈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봤는데 말을 끊었습니다. 어릴 때 그 눈이랑 똑같아요. 외부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미란이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이야 있죠. 오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회장이 이미 그 아이한테 마음을 줬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의심받아요. 이사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오미란이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관상이든 뭐든 보이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면 되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포섭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안 돼요. 눈이 있으니까요. 오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박순례. 오미란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빚이 있는 여자. 가진 게 없는 여자. 그 아이 하나 붙들고 사는 여자. 그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오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호와 순례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덕수가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회사 소유 게스트하우스였죠. 방이 3개였습니다. 순례가 사는 집보다 10배는 컸습니다. 순례가 짐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태호야,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짐 다 꺼내지 마라. 태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감히 그래. 저녁에 강덕수가 왔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수행원 없이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덕수가 순례가 끓인 된장찌개를 봤습니다. 직접 하셨소? 냉장고에 있길래요. 강덕수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태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일 회사에 와줄 수 있겠느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뭘 하면 돼요? 이사회 멤버들 얼굴 좀 봐줘라. 누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지. 이제 혼자 판단이 안 된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강덕수가 순례를 봤습니다. 무기로 쓰지 않겠소. 그냥 봐달라는 겁니다. 판단은 내가 하겠소. 태호가 말했습니다. 갈게요.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 지금 혼자예요. 순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덕수가 순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아이 키워줘서. 순례가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를 키워줬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한그룹 본사 27층 회의실. 이사회 멤버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강덕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이사들이 태호를 봤습니다.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오늘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투자 건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태호는 숫자를 듣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나갔습니다. 강덕수가 태호를 봤습니다. 어땠느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3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이상무? 예. 그 사람 회의 내내 문 쪽을 봤어요. 누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다른 곳에 먼저 정보가 가야 하는 거죠. 강덕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손이요. 회의 내내 테이블 밑에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강덕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상무,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있느냐? 태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 명 더요. 누구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없었던 사람이요. 강덕수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미란 씨요. 강덕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늙은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태호야. 예. 내가 버려진 날 밤. 오미란이 울었어. 나랑 같이 찾아다녔어. 사흘 동안. 태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태호가 강덕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일수록 더 잘 울어요. 강덕수의 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태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태호 혼자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몇 층이에요? 12층이요. 오미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 했어요? 태호가 오미란을 봤습니다. 왜요? 오미란이 웃었습니다. 궁금해서요. 손자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미란이 태호를 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오늘 새로운 게 생겼어요. 무슨 얼굴이요? 무서운 얼굴이요. 제가 회사에 갔다 온 거 알고 나서 생긴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태호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문이 닫혔고 태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버린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는 게 술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태호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부터 혼자 다니지 마요. 술래가 태호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오미란 씨가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눈에서 봤어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요. 그 여자가 여기 왔었어? 예. 술래가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파트도 아는구나. 회사 건물이니까 알겠죠. 술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호가 술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무서워요? 술래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란 걸 태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술래의 손이 태호의 손 위에 얹혔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내일 오전 10시 을지로 삼각 커피숍. 혼자 와요. 도움이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정도현. 술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도현. 강한그룹 비서. 태호가 두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했던 그 사람.
도움이 될 얘기. 어느 쪽을 돕겠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술래는 태호가 일어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 밥은 냉장고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을지로 삼각 커피숍. 오전 10시 5분. 정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 커피를 들고 있었죠. 술래가 들어섰습니다. 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술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정도연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시오. 저 지금 회장님 쪽 사람이 아닙니다. 술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아요. 우리 애가 말했죠. 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 무섭더군요. 그래서요. 정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지금 오미란 부회장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요? 이번에 오미란 부회장이 계획하는 게 단순히 경영권 탈취가 아니에요. 술래가 정도연을 봤습니다.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강덕수 회장 건강 문제를 이용할 겁니다. 올해 초 회장님이 심장 시술을 받으셨어요. 비공개였는데 오미란 부회장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의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치매 초기 진단도 있어요. 술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치매요? 극초기입니다. 회장님은 부정하고 계시지만 오미란 부회장은 그 서류를 이용해서 회장님 의사결정 능력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성년후견인 신청입니다. 재산을 자기 손에 넣는 거죠. 술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왜 말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입니다. 태호요?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 오미란 부회장이 움직이기 어려워요. 회장님이 그 아이를 믿으니까. 그 아이 판단을 믿으니까. 근데 오미란 부회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도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술래 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정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술래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술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보서. 박술래. 금액 4,300만 원. 채권자 변경됨. 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요? 박술래 씨 빚. 5년 전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이죠. 지금까지 조금씩 갚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채권을 오미란 부회장 쪽 회사가 샀습니다. 어제자로요. 술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라고요? 4,300만 원. 남은 원금이죠. 일시 상환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술래가 테이블을 봤습니다. 4,300만 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미란 부회장이 박술래 씨한테 연락할 겁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요.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 대신 태호를 데리고 사라지라고요. 술래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 버리라는 말을 조건으로 내건다고요? 태호를 회장 곁에서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방법은 박술래 씨가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병이 났다든지,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든지. 술래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박술래 씨. 술래가 봤습니다. 저한테 왜 이걸 알려주는 거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맞았어요. 저 두 사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뭐려? 그 아이 엄마를 이용하는 건. 술래는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4,300만 원. 산남을 팔아서는 10년이 걸려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순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박순례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가까운 데 있어요. 순례가 돌아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차였습니다. 뒷유리가 내려갔습니다. 오미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례가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 만나셨죠?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오미란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제 쪽 사람이니까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보낸 거요? 오미란이 순례를 봤습니다. 겁을 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직접 실상을 보여주는 게 더 빨라요. 빚 얘기요. 예. 4,300만 원. 제가 샀어요. 순례가 오미란을 봤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태호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회장님한테는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 되고요. 빚은 오늘 다 없애드릴게요. 거기다 2천만 원 드릴게요. 순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오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례 씨한테도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 아이 감당하기 벅차지 않으세요? 재벌가 손주예요. 이제부터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세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상상 안 해봤어요. 오미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예, 그 아이 인생 상상 안 해봤어요. 그냥 오늘 밤 뭐 먹일지만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오미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내 아이 파는 사람은 없어요. 오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아이요? 박순례 씨 아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강덕수 회장 손주예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순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하나 더 늘어도 괜찮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례는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300만 원. 그 돈은 이제 무기가 됐습니다. 오미란이 언제 그 무기를 쓸지 순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있었습니다. 메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요? 순례가 빈손인 걸 봤습니다. 마트 안 갔네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예. 우리 짐 싸야 할 것 같아. 태호가 순례를 봤습니다. 왜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오미란이 우리 약점 잡았어. 엄마 빚 샀어. 태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얼마요? 4,300만 원.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순례가 봤습니다. 그게 뭐야? 태호가 파일을 순례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례가 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회의실 옆 복사기요. 이 상무가 복사하고 놓고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봤어요. 순례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해외 계좌, 오미란 명의 차명회사, 자금 이동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야, 너 위험한 짓 한 거 알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왜 그랬어? 태호가 순례를 봤습니다. 엄마 빚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고요. 순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 고작 13살이었습니다. 강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별장도 아니고 본사도 아닌 한강변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강덕수가 혼자 왔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태호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덕수에게 밀었습니다. 강덕수가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찻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강덕수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 상무가 복사기에 놓고 갔어요. 강덕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냐? 예. 강덕수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오미란이 지난 5년 동안 회사 자금 700억을 해외로 빼돌린 거다. 순례가 숨을 삼켰습니다. 700억.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 상무도 같이 한 거죠?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충분해요? 강덕수가 태호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미란 씨 잡는데요. 이것만으로 돼요? 강덕수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회계사한테 넘기면 추가 자료 뽑을 수 있어. 그리고 해외 계좌 추적이 가능하면 말을 끊었습니다. 된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응. 이 상무가 오미란 씨한테 이미 연락했을 거예요. 강덕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제 회의 끝나고 제가 서류 가져왔는데 이 상무가 복사기에 돌아왔어요. 서류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전화했어요. 누군가한테요. 강덕수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말은 오미란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냐?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서류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 예. 강덕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나야. 오늘 오후 감사실 전원 내 방으로 불러. 이유 묻거든 정기 감사라고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를 봤습니다. 잘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미란 씨가 오늘 저를 만났습니다. 강덕수가 순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제 빚을 샀습니다. 태호를 데리고 내려가면 탕감해주겠다고 했어요. 강덕수의 눈이 굳었습니다. 빚이 얼마요? 4,300만 원입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한테 넘기겠소. 그 채권. 순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돈은 제가 받으시오. 강덕수가 순례를 받습니다. 그건 내가 태호한테 진 빚이요. 7년치요. 순례가 눈을 피했습니다. 태호가 강덕수를 봤습니다. 강덕수가 태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예. 겁나지 않느냐? 지금. 태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미란 씨 얼굴이요? 응. 태호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얼굴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강덕수가 물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 확신이랑 두려움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는 확신, 그리고 들킬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오미란이 그런 얼굴이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강덕수가 한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속았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강덕수가 태호를 봤습니다. 그럼 태호가 말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잖아요. 강덕수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 한강이 빛났습니다. 그 빛이 노인의 눈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한그룹 감사실이 움직였습니다. 오미란의 집무실 서류가 봉인됐습니다. 해외법인 계좌가 동결 요청됐습니다. 이 상무는 잦은 사표를 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미란은 그날 밤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태호가 불을 끄기 전에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다 끝나면 고향 내려가도 돼요.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왜?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억지로 있으라고 못하겠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예. 엄마가 어디 가면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알지? 태호가 순례를 봤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야 엄마야. 따로 있으면 그냥 아줌마야. 태호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 웃음을 순례는 오래 봤습니다. 7년 동안 이 아이가 웃는 걸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미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몰린 사람이 조용할 때 가장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덕수였습니다. 박순례 씨, 지금 어디 있어? 게스트하우스요. 왜요? 오미란이 사라졌소. 순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다니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오. 집에도 없고 비서도 모른다고 하고. 순례가 태호 방 문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태호는요. 거기 있지 않소? 자고 있어요. 근데 회장님, 순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미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마지막 수를 두러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요. 그 순간 태호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켠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자다 일어났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못 잤어요. 왜? 태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미란 씨가 움직인 것 같아요. 순례가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 얼굴 마지막으로 봤을 때요. 그 얼굴이 계속 생각나요. 어떤 얼굴이었어? 태호가 순례를 봤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순례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덕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회장님 건강기록 보관하는 곳이 어딥니까? 병원 말고.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비서실 금고에 있어. 왜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 잠시 뒤 강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없어. 서류가 없어. 순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미란이 가져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그게 마지막 수였습니다. 700억 횡령 서류가 나왔으니 자기도 살아남으려면 회장을 먼저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막을 수 있어요?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막아야지. 어떡해요? 순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믿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근데 순례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믿어야 해. 새벽 2시였습니다. 정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례였습니다. 지금 오미란 씨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압니다. 어디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만나고 있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하려는 거죠?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예. 오늘 감사 들어온다는 걸 알고 선수 친 겁니다. 회장님 의사결정 능력을 먼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감사 결과도 무력화됩니다. 막을 수 있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으면 막기 어렵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 예. 그쪽이 오미란 쪽 사람이었으면 그 의료 기록 어디서 났는지 알겠죠? 정도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기록이 진짜예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을 끊었습니다. 진단서가 조작됐어요. 순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떡해요? 극초기 판정을 중등도로 바꿨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를 매수했어요. 서류가 2개 있는 겁니다. 진짜랑 가짜. 진짜 서류는요. 오미란 부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서류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거죠.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듣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 진짜 서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갖고 있어요? 오미란 부회장이 저한테 보관시켰어요. 조작 전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늦었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 법원에 낼 수 있어요? 정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가면 저도 끝나는 겁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 예. 태호 처음 봤을 때요. 2 사람 섬기고 있다는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정도연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박순례 씨, 예. 제가 서류 갖고 지금 법원으로 가면 오미란 부회장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순례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순례를 봤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가 결정해요. 저는 강요 못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순례가 태호한테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태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 못 봐서 모르겠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겠어요? 예. 그럼 나와요. 지금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어느 커피숍. 정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호와 순례가 들어섰습니다. 정도연이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정도연을 봤습니다. 5초?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 겁나죠?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결정했죠. 정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예. 태호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요?
후회 없다는 거요. 정도연이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례한테 밀었습니다. 진단서 원본입니다. 회장님 담당 의사 직인 있는 거요. 이게 법원에 들어가면 오미란 부회장 서류가 조작임이 드러납니다. 순례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 지금 엄마한테 사과하는 얼굴이요. 그 얼굴이 제일 좋아요. 정도연이 태우를 봤습니다. 왜요? 진짜 얼굴이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강덕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서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강덕수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정도연이 그걸 갖고 있었소? 예. 그리고 이제 내줬단 말이요. 예.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우리 변호사 보내겠소. 순례 씨가 서류 전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덕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미란 10년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여자가 손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70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오미란의 성년 후견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출된 진단서가 원본과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미란은 법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단서 원본이 제출됐습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누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도연 씨입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간 강덕수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자금 이동 관련 조사 요청이었습니다. 오미란 관련이었습니다. 강덕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도연이 제출한 진단서 원본, 태우가 가져온 자금 이동 서류, 강산의료원 내부 감사 결과, 세 가지가 합쳐졌죠. 강산의료원 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오미란 측 지시로 환자 2명에게 7년간 불필요한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혐의였죠.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요. 담당 간호사 중 1명이 자진 진술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멀쩡하다는 걸 알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태호가 병원에 온 날, 그 아이 눈을 보고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오미란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오미란은 변호사 6명을 옆에 두고 처음엔 당당했죠.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법원 앞에 섰습니다. 강민준이 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죠. 오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기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제 아들 나이가 이제 13살입니다. 오미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6살에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사흘을 굶었고요. 제 아내는 7년을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7년을 약에 취해 있었죠.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강민준을 향했고요. 그 7년 동안 우리 아이를 키워준 분이 계십니다. 가진 거 없고 빚만 있던 분인데
산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년을 된장찌개 끓여가며 키웠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미란의 변호사가 강민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민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미란을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오미란이 말했습니다. 낮게 이를 악물고 민준 씨, 지금 몸 상태에 이러면 안 돼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이었습니다. 강한그룹 부회장 오미란, 아동유기, 불법 감금, 횡령. 오미란은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도 카메라를 봤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 했죠. 근데 이번엔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미란의 뉴스를 본 사람들은 구치소 앞에서 계란을 던지며 오미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덕수가 태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봤느냐? 뉴스? 예. 어떠냐? 태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미란 씨 얼굴 못 봤는데요. 화면이 작아서요. 강덕수가 물었습니다. 봤으면 뭐가 보였을 것 같으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겁먹은 얼굴이 됐을 것 같아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전화를 끊고 강덕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이었습니다. 불이 많았죠.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온 게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강민준 부부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약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래도 걸었고요. 태호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나왔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있었죠. 태호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걸었습니다. 태호한테 다가왔죠. 태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태호야. 예. 아빠가 늦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갇혀 있었잖아요. 강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태호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관상이었습니다. 이 얼굴에 죄가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만든 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죄, 그 무게를 지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강민준이 태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호 어머니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를 안았습니다. 셋이 병원 앞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 옆에 기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순례가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잘됐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강민준이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순례를 봤습니다. 태호한테 물었습니다. 저분이 널 키워준 분이냐? 예. 강민준이 순례한테 걸어갔습니다. 순례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됩니다. 아이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강민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오래, 고맙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살린 거예요. 거꾸로 태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둘 다 맞아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도 웃었습니다. 작게, 조심스럽게. 그날 오후 5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덕수, 강민준, 수아, 태호, 술래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로 강덕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떴습니다.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강덕수를 봤습니다. 맛있어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응, 맛있어.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 맛이에요. 제가 7년 동안 먹은 맛. 강덕수가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가 눈을 피했습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술래 씨, 예, 이 맛.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려도 되겠소? 술래가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국 더 드릴까요? 강덕수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민준도 웃었고요. 태호가 술래 손을 밥상 아래에서 꼭 잡았습니다. 술래가 그 손을 느꼈습니다. 국자를 드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랑 살겠느냐?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요? 강덕수가 술래를 봤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저는 산골이 편합니다.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산골에 좋은 집 짓겠소. 술래가 웃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필요 없어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필요하오. 내가 하고 싶소. 술래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방학 때 내려오면 되죠. 강덕수가 술래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되겠소? 술래가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요. 방학 때만 말고. 술래가 올해 태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13살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해먹이고 학교 보내고 7년을 키웠습니다. 이제 돌려보낼 때가 됐습니다. 아니,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자리를 찾아줄 때가 됐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그럼 방학 때 내려와.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올라와요. 가끔, 자주요. 강덕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봄이 왔죠. 술래는 텃밭에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자리, 작년과 같은 호미, 작년과 같은 구분 등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빚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새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강덕수가 사람을 보내서 고쳤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미라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700억, 아동 유기, 불법 감금, 의료 기록 조작, 전부 유죄였고요. 선고 당일 오미란이 판사를 봤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방청석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옆에 있었고요. 강덕수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태호는 없었습니다. 술래가 학교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도연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수와 협조를 참작한 결과였죠. 법원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술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술래가 텃밭에서 핸드폰을 받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수고했어요. 강민준 부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약이 완전히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죠. 수아는 매일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 그 다음엔 문장 하나, 그 다음엔 웃음이 먼저 나오고 말이 따라왔습니다.
강민주는 태호랑 매일 저녁 전화했습니다. 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먹었어? 잘 잤어. 공부는? 그런 말들이었죠. 근데 태호가 기다리는 전화였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태호가 내려왔습니다. 교복 대신 편한 옷이었고요. 엄마. 응. 상추 컸다. 그래. 오늘 삼겹살 먹자. 둘이 텃밭에 앉아서 상추를 땄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고 싶대요. 그래. 아빠 엄마도요. 술래가 손을 멈췄습니다. 다 와? 다 와도 돼요? 술래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상추가 많았습니다. 쑥갓도 올라왔고요. 삼겹살 더 사야겠네. 태호가 웃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강덕수가 한 대, 강민준 부부가 한 대였죠. 마당이 처음으로 꽉 찼습니다. 수아가 내리면서 텃밭을 봤습니다. 저기 상추예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예. 따보실래요? 수아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상추 잎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살. 저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술래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래서부터 당기면 안 끊어지거든요. 수아가 따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웃었습니다. 강덕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산을 봤습니다. 한참 봤죠.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공기 좋죠? 응, 좋다. 자주 내려오면 되겠네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다. 태호가 숯불을 피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제법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당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났죠. 강덕수가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술래한테 건넸습니다. 강민준한테도, 수아한테는 쌍화차를 건넸습니다. 수아가 상추쌈을 만들었어요. 고기를 얹고 마늘 하나 올리고 태호 입에 넣었습니다. 크게. 태호가 입을 벌리고 술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7년 전에 술래가 했던 것처럼 수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게 맞았습니다. 태호가 상추 하나를 만들어 술래 입에 넣었어요. 수아가 봤습니다. 태호가 엄마 챙기네. 태호가 말했어요. 습관이에요. 수아가 웃었죠. 그리고 술래를 봤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로. 술래가 고개를 저었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별이 떴습니다. 강원도 산속이라 별이 많았죠. 태호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재벌 될 수 있어요? 강덕수가 말했습니다. 왜? 되고 싶으냐? 엄마한테 집 사줄 수 있으면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면 됐어. 태호가 말했어요. 더 큰 집이요.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들어. 청소 도우미 쓰면 되죠. 술래가 웃었습니다. 됐어. 이 집이면 충분해.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술래 씨, 저희가 그것만큼은 꼭 하게 해주세요. 술래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아이 키워주신 것도 모자라.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면 평생 마음에 걸립니다. 술래가 오래 강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강민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태호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버지가 끓여줄 수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강민준이 웃었어요. 수아도 웃었습니다. 태호가 술래를 봤죠. 그 조용한 눈으로. 엄마. 응. 고마워요.
순례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야말로 그 작은 산골 마당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봄이 7년 전 옹달샘 옆에서 시작됐다는 걸, 슬리퍼 차림으로 사흘을 굶은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온 그날부터였다는 걸,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업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게 5사람의 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얼굴을 보는 사람은 드물죠.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엔 거짓말이 새어나온다고요. 아무리 숨겨도 근육 하나가 진실을 말한다고요. 테오의 능력은 그것이었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가리지 않고.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윤리적 존재가 된다고요. 순례가 테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였습니다. 그게 전부였고요. 근데 그 전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자 끝이죠. 순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데려온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 그냥 추웠고 배고파 보였고 그래서 업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순례의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랬습니다. 받을 자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 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